예, 어느 정도 짐작하신 분들도 계셨겠습니다만 앞서 보신 조사 결과에 적잖이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수십조 원에 이르는 시민단체 지원은 어떻게 선정되고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지 취재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현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된 22조 원은 중앙정부의 지원금만 합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각 시도교육청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급한 지원금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시장 그리고 시장 대행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서울시의 민간단체 지원은 10조 4천억여 원이나 됩니다. 자, 이게 다 세금이니까 당연히 투명하게 선정이 되고 또 투명하게 지출이 돼야 될 텐데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준은 있습니까? 네, 관련 법령에 따라서 2년 임기의 공익사업 선정위원회가 이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먼저 누가 심사하느냐 이걸 살펴보면 선정위원회는 총 15명인데 국회 추천 3명과 나머지 민간단체 추천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민간 추천의 경우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된 국위위원회에 추천된 한 위원은 사드 배치 반대 국정교과서 저지 네트워크에 참여한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 이 선정위원이 자신을 추천한 단체 지원 사업을 선정해주는 이른바 셀프 선정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까지 활동한 10기 위원회에서 이런 경우가 3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정말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네,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이 보조금 증액은 주로 양대노총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진보단체에 집중됐습니다. 때문에 현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를 이용해 정권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막대한 세금을 퍼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원 사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 원점에서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돈이 이렇게 쓰이는데도 회계감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회계감사 제도가 있는데요.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행 보조금법에 따르면 10억 이하는 회계감사가 면제되고 3억 이하 사업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까지 면제합니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의 경우 지난해 5,500만 원을 받아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친북 성향 강연을 했는데도 올해도 또 서울시로부터 코로나 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비 1,600만 원을 받아서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는데도 검증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 기자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3억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난 8월부터 16일까지 실질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00여 곳입니다. 내년 초까지 추가로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또 책임질 분들도 많이 나오겠군요.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